네, 안녕하세요. 어, 용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처음 12월 달 미팅 스케줄 표를 받고 16일에 써 있는 이진영 이름을 보고요. 저는 우리 그룹에 같은 이름을 가지신 사업자분이 계시는구나. 정말 저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의심이 들지만 지난번 저스트 A 세미나에서 그 리더분들께서 CCHH라고 말씀하신 게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 말을 싫어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초등학교 때 협연을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협연을 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보시면 저희 엄마가 원래 피아노를 굉장히 하고 싶으셨었던 거예요. 근데 하지 못하셨었기 때문에 그 꿈을 딸인 저에게 이제 펼쳐 보이시려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계획 아래 피아니스트가 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엄마가 여기 가라고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고 하면 저기 가고 엄마가 계획하고 이렇게 통보하시면은 저는 그것을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삶을 아주 어릴 때부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원 서울예고를 진학하게 되고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무대 체질이 잘 못 돼요. 그래서 많이 떨기 때문에 좀 입시에서 실수를 하고 낙방을 했는데 계획적이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플랜 B를 이미 갖고 계셔서 저를 미국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가고 싶었던 미국이기도 하고 엄마가 가자고 하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11년 동안 공부를 한 끝에 뉴욕 맨하탄 음대에서 연주학 박사학위를 받고 1997년에 저 두 번째 사진이 제 박사학위 졸업식 날 사진이에요.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제 인생인데도 제 목표가 아닌 엄마의 목표에 의해서 살아왔다 보니까 어, 귀국해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피아니스트로 연주를 하고 하는데 어, 꿈도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도 하나도 없이 그냥 5살 때부터 쳤던 피아노이고 뭐 결혼을 하면 또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냥 매일 밥 먹듯이 양치질 하듯이 그냥 학교 가서 가르치고 연주하면서 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그래서 빨리 해서 엄마한테서 독립하고 싶었는데요. 결혼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적이신 엄마 밑에서 정말 23살부터 선을 보기 시작해서 100번이 넘는 선을 보면서 37에 저희 남편을 만나서 38에 가까스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애도 빨리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나이로 41살에 시험관을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한테 별로 꿈이 없었는데요. 애들을 낳고 나니까 아주 작은 꿈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 애들이 독립할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자가 제 꿈이었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요. 동갑인 저희 남편은 엄마랑 굉장히 비슷한 성향이어가지고 저는 워낙 그 패턴이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는 남편의 계획대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냥 피아노는 그냥 대강 대학 강사로 취미생활 같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갑자기 그렇게 믿었고 계획적이던 저희 남편이 회사를 갑자기 잘리게 된 거예요. 근데 금방 들어갈 줄 알았던 회사를 못 들어가고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갑자기 현실적인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으셔서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냥 피아노만 치고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의견은 전혀 없이 엄마한테 이끌려 살아왔던지라 결혼하고 나서도 경제적인 것은 저희 남편한테 다 위임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 남자가 나를 살려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애들한테 살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남편이 직장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게 되니까 공포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에 계속 그동안 만나왔던 예고 동창인 유선영 사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니까 유선영 사장님이 뜬금없이 너 나랑 같이 아메이 사업 해보지 않을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동창 중에서 너무 예쁘고 또 결혼도 멋진 분하고 해서 사장님 사모님으로 정말 여유도 있고 자녀들도 일찍 결혼해서 다 훌륭하게 성장시킨 선영 사장님이 아메이를 할 거라고는 단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서 전달받은 것보다 저에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독립적으로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너무 즐겁게 하는 선영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 엄마한테 또 남편한테 이렇게 기대어서 저의 자존감도 다 잃고 형편없이 살고 있는 제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메이에 대한 선입견보다 선영이가 하고 있는 이 아메이 사업은 뭐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이 더 컸기 때문에 한번 미팅에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선영 사장님을 따라서 처음에 왔던 그 미팅에서 공교롭게도 그날 유아영 사장님께서 두바이 출입을 갔다 온 후기를 나누는 미팅이었는데요. 어떻게 선영 사장님도 피아노를 쳤고 유아영 사장님도 피아노를 치신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너무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희망을 정말 조금 갖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사업인데 역시나 외국에서 제가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 사생활에 간섭하기도 싫고 또 오지랖 넓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간섭하는 것도 너무 싫게 살던 차여서 두 분 스폰서님께서 처음에 명단을 써보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쓸 사람도 없고 계속 막 컨택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도 전혀 없었고요. 또 미팅에 계속 와야 된다 해서 미팅을 갔는데 저는 돈을 벌려고 왔는데 자꾸 꿈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 하고 또 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뭐 너의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라.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아니 본질은 돈 벌려는 건데 뭘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래도 40년 동안 어찌저찌 엄마의 영향이든 어쨌든 피아노를 해서 겨우 선생님 레벨까지 올라가서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왕초보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메이 사업자가 돼 있는 제 모습을 제 자신이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미의 사업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선생님일 때는 너무 나이스하고 정말 자상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위 사람들은 더 놀랐을 것 같더라고요. 전화도 잘 안 하던 제가 갑자기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뭐 남한테 관심도 갖지 않았었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설상가상으로 겨우 사업 결심을 하자마자 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었지만 만나야 일이 될 것 같아서 겨우 약속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더 주저주저하게 되면서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물음이 반복적으로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거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원체인지 같이 하면서 숫자를 채우는 일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싫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엄마가 정해준 목표를 그냥 따라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 무의식 속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목표가 정해지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싫었었나 봐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단톡방에 초대가 하면 그게 신나고 좋은 일이 아니고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급기야는 너무 싫어져가지고 저 혼자 조용히 방을 나온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힘들게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결정적으로 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요. 정말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초지일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저를 후원해 주신 유선영 사장님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올해 2월에는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메이 제품 좋은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적극 애용자로 남아 있겠다. 그렇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그 전화를 받자마자 한 달 후에 한남동에서 동백까지 찾아온 거예요. 동백까지 찾아와서 저를 다독이는데 차마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기가 또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던 차에 제가 사업 초기에 음원을 이렇게 열심히 들으라 해서 들었을 때 그 성공하신 리더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미팅을 제일 중요시 하라는 말씀이셔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미팅은 참석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미팅이 저에게 이 사업의 전환점을 주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미팅이요.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유선영 사장님 댁에서 가서 같이 미팅을 들었었는데 탑 리더이신 최윤정 사장님께서 본인의 이 사업의 그 과정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미팅이었어요. 궁금하기도 했고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해서 열심히 들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도 97년도에 귀국을 해서 98년도부터 이제 여기저기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했고 또 강사지만 페이를 많이 해주는 예술의 전당에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을 한 200에서 300 정도 벌고 있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최윤정 사장님께서는 제 기억에 9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연년생을 키우시다가 생활비 50만 원을 더 벌어보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정말 아무 경제관념도 없었고 어떻게 살겠지 하고 살았던 제가 그날 이 수입의 속성에 따라서 같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살았어도 23년 뒤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그날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강사직을 하면서 겉으로는 너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속은 점점 텅 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출산하면서 연주도 점점 안 하게 되고 제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남의 자식 열심히 레슨하는 것도 소홀하게 되면서 개인 레슨도 잘리고 학교도 점점 연주를 안 하니까 오라는 데도 점점 줄고 결국 더 남편만 의지하게 됐었는데 최현전 사장님은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셨지만 저랑 똑같이 23년 뒤에는 정말 제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와 그와 플러스 정말 헬핑 피플을 하시면서 지금 저희 그룹 내에 이 많은 분들을 돕고 계시는 걸 봤을 때 그날 제가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영아 더 이상 갈팡질팡 하지 말고 진짜 10년 뒤에 너희 아이들이 25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는 엄마가 되자. 나이 많은 엄마도 미안한데 진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멋진 엄마가 되자. 그런 결심을 그날 하면서 이 갈팡질팡했던 이 초기에 이 마음이 싹 가셔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팅은요. 제가 SP 스피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저희 소그룹 줌 미팅에서 많이 나누었던 얘기였는데 9월달 엘사 미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PB로 나오는 뭐 라이드나 이런 엘사가 나오면은 막 다른 분들은 미팅에서 이제 기회다 하시고 너무 흥분돼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전 솔직히 집에서 아니 아메이는 생필품 회사라면서 왜 이렇게 이런 물건들은 만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이건 또 어떻게 전달하지?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내가 이걸 무슨 수로 전달하나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또 마침 선영 사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미국을 가시면서 지금까지 저를 봐왔기 때문에 보아하니 엘사를 살 마음도 없고 엘사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눈꼽만치 없는 걸 알고 있었던지 미국에서 체험용 엘사를 보내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저도 대단한 게 그렇게 스폰서님이 저를 생각해서 엘사를 보내오셨는데도 그걸 뜯지도 않고 내가 산 것도 아닌데 함부로 뜯으면 안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책상 위에 일주일을 놓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월달 말에 엘사 미팅이 크게 있었고요. 저는 그때 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 같았는데 선영 사장님이 엘사를 보내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할 텐데 미팅까지 안 들어오면 정말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요. 꾀를 냈어요. 그래서 이런 미팅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패드로 일단 들어가 놓고요. 아이패드를 저기 멀리다 갖다 놓고 저는 이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전 뜯지도 않은 엘사를 가지고 사업을 잘하신 분들이 밖에 얘기를 할 거를 듣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볼륨을 줄이고 멸치기 났는데도 어떤 한 사장님의 말씀이 너무 또렷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저랑 똑같이 두려운 마음과 이렇게 부담감으로 엘사를 갖고 계셨는데 그분은 그거를 들고 나가셔서 결과를 얻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분은 똑같은 마음이지만 그걸 극복하고 나가서 저렇게 결과를 냈고 저는 그거를 뜨지도 않은 채 있으면서 이렇게 비겁한 이 비굴한 태도로 이 사업을 듣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날은 갑자기 제가 크리스찬이라 그런지 그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을 그걸 그냥 묻어버린 그런 얘기인데 그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1달란트를 받은 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피아노는 엄마가 시켜서 경제적인 것은 남편한테 맡겼는데 남편이 잘 못해서 그런 식으로 제 주위와 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단 한 번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제가 변하지 않고는 아메이 사업도 그렇고 제 삶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날 미팅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동안 확장되지 않았던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10월 1일에 결심을 하고 엘사를 뜯고 정말 엘사방에 들어가고 텐텐 저희 연합방에도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렇게 싫어했던 숫자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업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PB가 막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요. 마감 8일 전에 심선 사장님하고 유선현 사장님께서 SP를 도전해보라고 하셨을 때 정말 9월 달만 같아도 펄쩍펄쩍 뛰면서 저는 못한다고 막 손사래를 쳤을 텐데 그날 처음으로 스폰서님과 같이 핀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분이 제안하시는 대로 그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요. 정말 저에게도 정말 미팅에서만 들었던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엘사를 마감하는 그런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저한테 너무 귀한 사진인데요. 이제 피아니스트로 무대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SP를 성취하고 이렇게 스피치를 했던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같이 그동안 저의 이
안 좋은 모습을 다 꿋꿋이 참고 이겨내 주신 두 분 스폰서님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SP를 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 한 자락 바꾼 것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날 SP를 서로 협력해서 도왔던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비비를 하면서 사업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들으셨겠지만 뭐 피아니스타라고 하지만 꿈도 꾸지 못했고, 엄마한테서 그렇게 계속 눌림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도 많았고요. 또 제 자신의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제가 아메이를 만나서 변하고, 또 혼자 쳐야만 했던 피아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뭐 앙상블 하는 것도 저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같이 더불어서 하는 일이 정말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잘 사게 되는 걸 진심으로 바라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알고 지냈던 후배가 같이 이제 사업 파트너가 돼가지고 더 감사하고 힘을 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미팅에서 정말 수십 번 여행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제 얘기로는 단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너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함께 여행 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는 정말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어린 쌍둥이를 생각하면은 정말 무섭고 공포감이 몰려왔었는데요. 지금은 60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두 스폰서님하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나눔을 갖는 이 브릭스 시스템에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저의 아메이 스토리를 얘기하게 해주신 탑 리더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